아군이든 적군이든 무조건 좋은 점부터 발견하라. 타인의 인성이나 의도를 항상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마음이 맞는 동료가 주위에 없으면 일이 즐겁지 않다. 하지만 이 부분은 꽤나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개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 최고의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참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가장 현명하고 빠른 해결법 중 하나는 가장 좋은 동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점을 찾는 것이다. 나는 이 노하우를 맥킨지의 프로젝트 문화에서 배웠다. 맥킨지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모였다가 끝나면 해산하고 다시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모이고 해산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따라서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는 같이 일하는 팀원을 직접 선택할 수 없다. 내가 인게이지먼트 매니저가 되었을 때도 팀원을 선택하는 건 거의 상사들의 몫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에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이 있었다. 그는 굉장히 우수한 스펙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집착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캐릭터였다. 더구나 특이하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간혹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평가회의에서 나를 회의실 밖으로 내쫓은 적도 있었다. 당시 상사도 무척 바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과연 나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 먼저 생각의 프레임부터 바꿔라. 팀 안에서 권력관계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상담할 사람을 찾지도 못했고 1년차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유일한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것은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어떤 선의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진심으로 나와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나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는 맥킨지의 엄격한 채용 과정을 통과하여 고용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을 신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 행동과 사고방식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다. 일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냉정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선의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인드라 누이 펩시코 회장 겸 CE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든 먼저 선의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나 문제에 대한 대처법이 놀랄 정도로 바뀝니다.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으라. 나에 대한 맥킨지의 평가에는 항상 타인에 대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칭찬하는 문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상대방이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 프레임으로 타인을 바라보면 인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물론 때때로 상대방과의 큰 차이점에 놀라기도 하고 상대방의 알 수 없는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먼저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이어가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 만난 상대에게도 나와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좋은 면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얼마 전에도 한 기업의 준공식 자리에서 초면인 두 사람이 서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바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만약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에게서 가장 감명을 받은 점이 무엇인지 찾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보자. 당신이 결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프레젠테이션 중에 너무 흥분하여 발언을 잠시 중단한 경우 어떤 이는 정말 열정적인 직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저렇게 감정적이라니 불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람은 한번 지각한 것은 무의식 중에 부풀려 거창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사람의 마음은 현실을 왜곡하고 비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비가 오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가뭄 끝에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농가 사람이라면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주말에 하이킹을 계획한 사람이라면 아마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그 가치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진다. 자, 타인의 좋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다음의 포인트를 따라해보자. 1.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2. 타인의 우수한 점만 떠올린다. 3. 작은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비판하기 전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건 재미있다라고 생각한다. 5. 자신과 다른 점은 무시한다. 그럼 앞서 이야기한 침착하지 못하고 특이한 팀원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발견을 했을까? 나는 그가 대단한 노력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프린터를 고치는데 5분을 쓸 바에는 그 시간에 슬라이드 한 장을 작업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당시의 나보다 훨씬 열심히 노력했다. 프로세스의 플로 차트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끝내자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인내심에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